수년째 전 세계 음악 시장을 휩쓸어온 K-팝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근간으로 하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새로운 깃발을 세우려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다름 아닌 트로트 천재로 불리는 가수 정동원이다. 2026년 초 대만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그의 행보는 언뜻 한 스타의 평범한 해외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는 기존의 한류 성공 방정식을 통째로 뒤엎는 극비리에 진행된 K-팝 우회 전략의 서막임이 드러난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반 발매를 넘어 음악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야심찬 문화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며 그 파급력은 우리가 익히 아는 아이돌 중심의 한류를 뛰어넘는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동원의 이 담대한 발걸음이 왜 충격적이고 동시에 한국 대중음악사에 기록될 만한 중대한 변곡점인지 5가지 핵심 이유를 통해 심층 분석한다. 정동원의 해외 진출 선언이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그 과정과 전략의 파격성에 있다. 이는 전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본을 완전히 벗어난 행보다. 대부분의 한류 스타는 데뷔 후 최소 2에서 3년의 팬덤 구축 기간을 거쳐 대형 기획사의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글로벌 팬덤의 크기가 이미 검증된 시장 주로 일본, 북미, 서유럽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대규모 쇼케이스와 화려한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들은 주로 비주얼과 칼군무라는 K-팝의 강력한 문법을 통해 초기 해외 시장의 주목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정동원 측은 이번 대만 진출 계획을 약 1년 전부터 일하는 내부 암호명 아래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유하며 철저히 봉인된 비밀 작전으로 기획해왔다. 소속사 내에서도 극소수 핵심 관계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이 프로젝트는 단발성 이벤트나 대세에 편승한 즉흥적인 움직임이 아님을 방증하며 치밀하게 계산된 장기 전략임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그의 전략은 지난 10년간 해외 시장에서 익숙하게 사용해온 성공 문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데서 더욱 파격적이다. 관계자들은 반짝이는 퍼포먼스 대신 진한 감성과 이야기가 담긴 목소리로 승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해외 청중에게 트로트를 새로운 감성 콘텐츠로 인식시키려는 치밀한 포석이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 산업 분석가인 레오나드 킴은 최근 보고서에서 K-팝의 댄스 중심 콘텐츠는 문화적 경계가 뚜렷하여 현지화의 한계가 있지만 정동원이 내세우는 깊은 정서와 서사 중심의 보컬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정동원의 곡들은 국내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가사 이해도와 무관하게 특정 연령층에서 높은 반복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음악이 이미 퍼포먼스나 비주얼 요소 없이도 감정적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이터 포인트다. 기존 K-팝의 강력한 댄스 퍼포먼스나 비주얼 중심의 콘텐츠가 아닌 감정의 깊이와 진정성이라는 트로트 고유의 무기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정동원의 확고한 예술가적 신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판단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 시 K-웨이브의 장르적 지평을 근본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동원의 해외 행보를 단순한 연예계 뉴스로 치부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활동이 트로트 대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으며 국가 차원의 문화 외교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단순한 대중예술인의 영역을 넘어 한국의 정체성이 담긴 소프트 파워를 전파하는 공적 인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글로벌 한류 확산 전략의 주요 인물로 정동원이 부상했다는 사실은 그의 대만 진출이 이미 정책적 지원과 거시적 비전을 등에 업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 전략은 K-팝이 주도해온 기존 한류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되 장르의 다각화와 문화적 심층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트로트는 한국인의 한과 정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고유한 정서를 담고 있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아시아권의 기성세대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서적 통로로 평가받는다. 문화정책 분석가들은 정동원의 진출은 K-팝이 닿지 못했던 영역에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심는 일종의 문화적 교두보 구축 작업이라고 평가한다. 서울대학교 문화외교연구소의 김현수 박사는 K-팝이 젊고 역동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했다면 트로트는 진정성과 서사를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와 역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가족의 그리움 등의 보편적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문화적 공감대 형성의 밀도가 K-팝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트로트의 특징이 바로 한국 정부가 글로벌 한류 전략의 후속 주자로 트로트를 선택한 핵심 이유다. 즉, 그는 단순한 흥행 스타를 넘어 한국의 정서와 혼이 담긴 트로트라는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확장시키려는 노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 중인 아시아 주요 도시 콘서트 투어의 성격이 특히 주목된다. 이 투어는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닌 한국의 전통 정서와 이야기를 공유하는 문화 교류형 콘텐츠로 기획되고 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투어 프로그램에는 한국 전통악기 연주자 또는 무용단과의 합동 무대, 한국의 대표적인 민담이나 역사적 사건을 트로트 음악극 형태로 재구성한 코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현지 관객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경험을 넘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동원의 역할이 얼마나 무거운 문화 외교관의 성격을 띠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이처럼 정동원은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공적 책임감과 결부시켜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동원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충격은 그가 선택한 시장의 우선순위에 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진출 국가 리스트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감성 지형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일본이나 이미 팬덤이 두터운 지역 북미, 서유럽, 그리고 태국, 필리핀 등 소비가 활발한 동남아 국가를 첫 발판으로 삼는 관행을 깨고 정동원은 대만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등 트로트라는 장르가 아직 낯선 국가들을 주요 무대로 삼겠다는 과감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전략적 불모지 선택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문화적 지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계산된 위험이며 K-팝의 포화 상태를 피해 새로운 블루 오션을 개척하려는 냉철한 사업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전략의 근거는 아시아 음악 시장의 노스텔지아 및 서정 발라드 소비 비율에 대한 심층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의 한 시장 조사 기관이 2024년 발표한 아시아 주요국 음악 장르 선호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의 30대 이상 청중은 댄스나 힙합 장르보다 정통 발라드, 민요, 혹은 팝페라 등 깊은 서사적 감성을 가진 음악에 대한 스트리밍 소비가 타 국가 대비 최대 4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정동원 측은 트로트의 핵심 정서인 한과 그리움이 이들 국가의 전통 발라드와 유사한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대만의 저명한 음악 전문지 일러그 심버가 최근 정동원을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정서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라고 평가하며 그의 진출을 트로트의 진정한 확장이라고 칭한 배경에는 그가 기존 K-팝의 강렬한 퍼포먼스와는 또 다른 감성 중심의 한류 콘텐츠를 열어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확신이 깔려있다. 특히 대만은 일본 식민 통치와 중국 본토와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특유의 서정성이 강한 가요 문화가 발달했는데 정동원의 트로트는 이 정서와 가장 유사하게 맞닿아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대리 만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략은 감성 지형 분석을 넘어 실제 문화적 파급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정동원의 음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이는 K-팝 팬덤이 주로 형성되어 있는 10에서 20대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영향력과 구매력을 가진 30대 이상 기성세대를 한류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동원은 이미 존재하는 한류의 물결에 편승하는 대신 트로트라는 새로운 깃발을 스스로 세워 아시아 청중의 심장에 직접 닿으려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이 길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시장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미래 로드맵이 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프로젝트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동원의 깊은 배려와 철학이 반영된 현지화 노력, 즉 공동 창조 모델의 도입이다. 이는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닌 문화적 대화를 통한 예술적 뿌리 공유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한류의 수출 모델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K-팝 콘텐츠가 흔히 택하는 스튜디오 중심의 글로벌 통일형 비주얼과는 궤를 달리하는 신곡 뮤직비디오는 대만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대만의 현지 배우 및 모델들이 대거 출연하여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감정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출연진의 연기 톤과 스타일은 대만 특유의 서정적 드라마 문법을 따랐으며 이를 통해 뮤직비디오는 한국 가수가 찍은 영상이 아닌 아시아의 보편적 정서를 담은 드라마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었다. 더욱이 촬영 과정에서 대만 현지 최고의 영상 및 음향 제작진과의 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단순한 기술 지원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음향 믹싱 단계에서 현지 전문가들은 대만 청중이 선호하는 따뜻하고 깊은 잔향과 보컬의 명확한 프런트 배치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조언했다. 이는 한국 트로트 특유의 애절함을 현지 청중의 청각적 선호도에 맞게 재해석하는 소리의 현지화 작업이었다. 한국 콘텐츠 산업연구원의 시각 콘텐츠 전문가인 박지민 연구원은 이러한 공동 제작 모델은 우리 것을 팔겠다는 수출 마인드가 아닌 함께 만들겠다는 협력 마인드이며 이는 문화적 저항을 최소화하고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정동원은 자신의 철학을 트로트는 슬픔만 노래하는 장르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풀어내는 언어라고 언급하며 음악의 본질이 감정과 진심에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자 했다. 뮤직비디오의 영상미는 대만 특유의 야시장의 분주함과 오랜 세월을 간직한 전통 건축물의 정적인 아름다움을 교차시키며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고독과 희망을 그려냈다. 이는 화려한 볼거리 대신 한국 트로트의 정서와 대만 문화의 색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미적 실험을 통해 보편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깊이 있는 예술가적 접근이며 문화 강의 경계를 허무는 제3의 콘텐츠 탄생을 예고한다. 이처럼 정동원은 자신의 음악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아시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산물로 격상시키고 있다.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파급 효과는 팬덤의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참여를 통해 트로트 세계화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의 여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다. 정동원의 해외 진출 소식에 팬들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열정적인 해시태그 캠페인을 형성했으며 단순한 응원을 넘어 각자의 언어로 그의 음악을 소개하는 자발적 홍보 대사 역할을 차처하고 나섰다. 특히 몇몇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대만 현지 팬들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국제 팬연합 움직임까지 포착되었다. 이는 정동원의 음악이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팬들 사이의 국경을 초월한 문화 교류 창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진심 어린 음악에 감동한 팬들은 이제 그 감동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트로트 세계화의 강력한 엔진이 되었다. 정동원이 선택한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한국 음악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세계와 연결되는 가장 진정성 있고 강력한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려 한다. 정동원의 담대한 발걸음은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는 K-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